자, 앞선 영상에서 매크로스코픽한 매스 밸런스를 어떻게 이제 세우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 accumulation 되는 레이슨,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냐 시스템 안에서, 얘는 인플레이 빼기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시스템 안에서 화학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매스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면 그게 또 어떤 부피 안에서의 물질이 증가하고 나가는 쌓이는 양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추가로 생성되거나 뭐 예를 들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물질이 생성되거나 혹은 없어질 수 있는 레이시, 제너레이션 레이트 빼기 뭐 디스트럭션 레이트도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얘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요 정도에서 일단은 우리가 밸런스 이퀘이션을 계속 볼게요. 근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어떤 걸 설명을 드렸냐면, 임의의 모양의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인풋이 뭐 이쪽 면에 임의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매스가 혹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임의의 면이란 뜻이에요. 임의의 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고려를 할 때 일반적인 그 연력학을 포함한 일반 미케닉스에서 힘이 가해지는 방향, 그리고 그 힘이 맞는, 힘이 작용하는 면의 방향을 동시에 고려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포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개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텐서를, 벡터가 아니라 텐서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뭐 서머다이나믹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역학에서 지금 우리가 세우는 밸런스 이퀘이션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그런 포스, 마찬가지로 힘뿐만 아니라 매스 같은 경우에도 이 방향으로 갈 때 이 면에 들어가는 면의 어떤 구성, 방향과 어떤 면적과 매스가 들어가는 게 같이 고려가 돼줘야 됩니다. 같이 고려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속도가 이렇게 있고 나가는 속도도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면이 어떻게 향하고 있냐, 우리 면도 고려를 했었죠. 힘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 ds, 이 면이 대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플럭스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이거는 이제 모든 이공학에서 미케닉스를 다룰 때 기본이 되는 겁니다. 플럭스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어떤 물리량이에요. 어떤 물리적인 양, 퀀티티. 그러니까 얘는 매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요 모양을 갖는 시스템, 혹은 이거를 이제 뭐 원서에서는 대부분 이제 폐곡면, 클로즈 서페이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임의의 면을 타고 가는 양인 거예요. 단위 시간당.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어떤 플럭스가 이렇게 오는데 이때 들어가는 면이 이쪽을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얘 면의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근데 그때 뭐 이쪽을 X라고 하면은 우리가 벡터를 A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파스칼 정리할 때처럼.
또 뭐 이렇게 향할 수도 있죠. 플럭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스,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먼저 쓰는 게 좋겠네요. 일반적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썼을 때 이 방향을 설정을 하면, 이때는 우리가 이 면을 고려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리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요 방향으로 오는데, 이때 마주하는 면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면을 따라서 흘러가는 양이 완전히 다를 수 있겠죠.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흐르는 요 방향에 맞춰서 흐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벡터이고요. 물리량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 볼게요. 이 플럭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임의의 면을 타고 가는 어떤 물리량을 완전히 적분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럭스를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그 플럭스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플럭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명료하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면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해볼게요. 우리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는 어떤 물리량이 갖는 물리적 함의를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본다고 그랬죠. 매스 플럭스를 한번 어떤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흐르는 양.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이 왔을 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되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플럭스 같은 경우에 매스가 뭐 m이 있으면 단위 면적당이니까 L 스퀘어, 길이 스퀘어가 되겠죠. 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m의 누머레이터에 L을 해주고, 그럼 도미네이터에 L을 하나 더 해줘야 L 큐빅이 되고, T가 되면 보시면은 얘는 덴시티죠. 그죠? 얘는 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매스 플럭스는 로우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우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매스 플럭스가 되는 거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매스가 되는 거고, 보시면은 로우는 예를 들어서 포인트, 질점 미케닉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우 포인트 매스에서는 그냥 매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에다 V를 곱했으니까 얘는 일종의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매스 플럭스는 모멘텀하고 똑같은 거다. 두 번째, 볼륨 플럭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볼륨을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려보냈을 때 이렇게 날리면 이건 뭐죠? 속도죠. 그러니까 볼륨 플럭스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모멘텀 봅시다. 모멘텀, 그냥 모멘텀이 아니라 우리는 모멘텀 플럭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일단은 포스는 기본적으로 시간당 모멘텀의 변화량이에요. 그쵸? 모멘텀이 시간당 변하는 게 우리가 포스라고 배웠고, 이때 스트레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위 면적당의 힘이죠. 단위 면적당의 힘이에요. 그러면은 에어리얼의 시간을 나눠준 거에 모멘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쭉 내려오면 돼요. 그럼 이 자체가 뭡니까? 얘 에어리얼 타임, 얘 모멘텀.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뭐예요? 모멘텀 플럭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얘 벡터로 표현이 되죠.
이게 플럭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럭스를 알아야 우리가 왜 플럭스를 공부를 했냐면 다시 원점을 돌아가서 이 면과 우리가 통과하는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물량의 매스 요거에 따라서 통과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경우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플럭스는 그냥 빨간색으로 표기해 볼게요. 매스 플럭스가 온다고 쳐요. 매스 플럭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표현했던 거는 Q인을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 방향으로 오니까 X에다가 방향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면도 방향이니까 방향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특정 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양, 통과하는 S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의 벡터 요거와 요거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됩니다. 이거를 언제 썼냐면 파스칼의 원리 할 때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때 QX의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플럭스가 똑같은 방향으로 와요. 이때 S는 요 방향입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에 매칭이 되지만 이때 요 상황은 어떻게 돼요? S는 지금 요거와 요게 수직이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하면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1은 요렇게 되는데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플럭스가 오는 방향과 면의 방향이 수직이라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의 방향과 들어가는 매스 플럭스의 방향을 같이 고려해 줘야 됩니다.